네, 이 시각 현재 판문점 평화의 집에선 2년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규 통일부 장관과 리성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런저런 말,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로 회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이 라이브는 남북 회담의 기대감을 반영해 2원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성시원 앵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시원 앵커. 네, 성 앵커 뒤로 바리케이트가 보이는데 그것을 통과하면 판문점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곳 제가 있는 통일대교에서 10분 정도 차로 더 들어가면 바로 판문점이 있습니다. 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조금 전이죠. 10시에 시작됐는데요. 회담장과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입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처럼 이곳의 기온도 지금 한 영하 6도, 한 영하 8도 정도로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남북 회담에 대한 기대감, 또 여기 정말 국내외 취재진들이 다 모였거든요. 이 취재 열기에 모처럼 정말 영상 날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좀 안개가 자욱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해가 들었고요. 또 이렇게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서 남북 관계에 봄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먼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철웅 기자. 네, 우리 측 대표단이 판문점으로 가면서 조금은 상기된 표정을 보였는데 어땠습니까? 우리 측 대표단 5명은 이곳 남북회담 본부를 떠나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번 회담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회담이라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첫걸음이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향후 군사적 긴장 완화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협력의 분야를 넓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명균 장관은 또 평창올림픽 마크에 대해 북한이 참가하면 평양,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에 3피읍이 되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평창올림픽 말고도 회담 의제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 같은 건 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우리 정부도 이번 회담에서 당장의 성과를 내기보단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을 맞춰야 하고 악화돼 있는 국내 여론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대북 제재 일시 해제 등을 요구할 경우 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회담 전까지 우리 민족끼리 남북 관계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다가 회담 당일인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 우리만 관심을 기울이고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국제사회도 정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북을 넘어서 북미 대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럼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김정환 기자 나와주시죠. 네요.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미 군사훈련 등과 같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에 따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역시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그리고 올림픽 문제에 국한해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 문제, 개성공단 재개 등과 같은 문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내의 목소리도 있어서 한미 간의 조율 역시 물밑에서 뜨겁게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회담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노리 방위상 그리고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금 전 오늘 오전 통화를 하고 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어떤 변화 없이는 북미 간의 대화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미국과 일본이 이와 같은 통화를 한 것 역시 대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그리고 통남 공미에 대한 어떤 견제구를 날리겠다는 일본과 미국의 목소리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759일 만에 그야말로 남북이 마주 앉았습니다. 설레기도 하면서 굉장히 긴장된 순간인데요. 특히 지금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인데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일부로 출입하는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 기자, 다행히 그래도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회의가 시작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남북이 서로 협의한 대로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이번에도 10시 30분에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측의 수석대표는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죠. 조명균 수석대표 양 옆에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 그리고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앉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 천혜성 통일부 차관 맞은편에는 전종수 조평통위원장이 앉을 걸로 보이고요. 또 노태강 문체부 2차관 맞은편에는 카운터파트인 원기루 체육성 부장이 앉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판문점을 바라보는 저희도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데 통일부는 얼마나 긴장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명균 장관 오늘 각오를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담 본부를 출발한 우리 대표단은 오전 8시 46분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양복을 입었고 또 왼쪽에는 태극기, 오른쪽에는 평창을 상징하는 평창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 평화의 집 1층 로비에서 출발한 1층 로비에 도착한 조명균 장관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는데요. 매우 짧은 소감인데 잘 준비해서 하겠다, 이런 짧은 소감만 남겼습니다. 먼저 도착한 우리 측 대표단은요, 1층 로비에서 9시 35분쯤에 북측 대표단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 서로 반갑다, 환영한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덕담을 주고받았고요. 또 북측 대표단은 회담 직전이죠. 오전 9시 30분쯤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동안은 우리 측이 북측에 위치한 판문각에 이 승용차를 직접 그쵸? 보내서 네. 이 차를 타고 왔었거든요. 차를 타고 왔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약 250m 되는 거리를 직접 걸어서 평화의 집까지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은 이 취재진의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앞으로 회담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관측을 내놨습니다. 네, 북한 측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통일대교 앞에는요, 사실 여기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가 한국말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지만 중국어도 들리고요, 일본어도 들리고요, 저기 뭐 미국 기자들도 보입니다. 그만큼 2년 만에 남북 대화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회담은 비공개잖아요. 기자들이 드릴 수 있는 건 그 회담 시작하기 전에 만났을 때 약간 짧은 모두 발언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통상 회의 시작에 앞서 이 악수를 나눈 양측은 짧은 인사말만 주고받습니다. 이어 회담장에 들어간 취재진은 전면 비공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회담장을 밖으로 빠져나와서 평화의 집 인근에 위치한 이 자유의 집으로 대기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짧은 모두 발언에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 회담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모두 발언이긴 하지만요. 이 기조 발언에는 통상 이제 회담 대표단들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표출을 하기 때문에 이 관심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회담 분위기를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뼈가 있는 말이 네. 오가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관례상 이 회담에는 사자성어를 서로 주고받곤 합니다. 아직 우리 대표단 혹은 북측 대표단이 어떤 사자성어를 표현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2013년이죠. 개성공단
그 이후로 갈등이 증폭이 돼서 네. 남북이 마주 앉았을 때 이 우리 측은 산중수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이 산중수복은 갈 길이 먼데 앞은 보이지 않고 난제가 가득하다라는 뜻인데 이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해준 사자성어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모두 발언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그 들어가기 전에 북한 측도 이렇게 좀 신중하게 진지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봐서는 좀 좋은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회담 상황이 전체가 비공개잖아요. 근데 우리 측은 CCTV로 다 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비공개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이 사실상 남측 회담본부에선 그리고 청와대에선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평화의 집에 설치된 CCTV 때문인데 단 여기에는 우리 측에서 열리는 만큼 홈그라운드 이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네, CCTV를 통해 우리는 영상과 음성 모두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음성만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하자면 우리 측은 이 북한 대표들의 얼굴 표정이며 목소리 하나하나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휘부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성건 조평동 위원장이 한마디를 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순희를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고아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설날에 만나는데 아이고 올해 자기가 대학 간다는 게입니다. 벌써 대학에 가? 그 조카가 2000년 6월 달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걔는 벌써 18년이 됐구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2번씩이나 벌써 지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뒤돌아보면은 6.15 시대 그 모든 것이 다 기중하고 불이운 것이었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예로부터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촌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촌심에 받들려서 오늘 이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교회에게 새해 첫 선물, 또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마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저희가 체험을 했고 또 우리 민심은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심이 또 천심이고 그런 민심에 저희가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 회담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잘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논의하는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우리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인데 이 동계올림픽,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겨울이 좀 춥고 눈도 많이 내려서 올림픽, 겨울올림픽 대표단 귀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랜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 이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의 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와 끈기를 갖고 저희가 회담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저희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오늘 힘에 부응하는 좋은 선물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혼자 간 것보다 그볼 때 장관 선생이 이제 평창 올림픽부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유년 시절에 스케이트 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시작부터 스케이트 그거 탔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동심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불결한 게 없습니다. 이런 그때 그 마음을 되살린다면 오늘 북남 고위급 회담 이 마당이 순수한 또 우리 자각된 그것이 이제 합쳐지면은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담 형식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고위급 회담을 지켜보는 내의 그 이목이 강렬하고 또 기대도 큰 것만큼 우리 측에서는 저리 공개를 해서 이 실황이 다 어민족이 전달되면 어딘가 하는 그런 그 견해입니다.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저희가 또 기자분들과 함께 공개회의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무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거는 민심의 기대가 큰 것만큼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의지와 끈기를 갖고 회담을 끌어가자 이렇게 말했고 리성권 조평통위원장도 새해 첫 선물로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모두 발언 치고 굉장히 순조로운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회담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담 분위기가 좋으면 사실 기본적으로 점심은 당연히 넘길 것 같은데 점심은 어떻게 먹죠? 네, 그렇습니다. 식사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통상 우리 측에서 회담이 열리는 만큼 식사는 우리 측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 오전 회의가 12시쯤 끝나는데 이 무렵쯤에 식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남북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함께 식사를 하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네, 회담장 뒤편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각각 따로 식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 북측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각으로 넘어가서 북측의 통일각으로 넘어가서 네. 따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점심때쯤에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북측이 북한 측에 넘어가서 식사를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 회담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남북 개성공단 비대위 소속 기업인들도 오셔서 개성공단도 재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혔거든요. 많은 이들이 남북 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는 만큼 모쪼록 저곳 판문점에서 이뤄지는 남북 회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스튜디오 불러보겠습니다. 천상철 앵커 나와 주시죠. 네, 성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조금 전 시작됐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북이 회담장에 마주 앉은 게 벌써 2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DJ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죠.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 모두 발언,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분위기 어때 보입니까? 네, 아마 그 덕담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TV를 통해서 그 양측의 덕담 그 시작을 좀 들어보니까 조금 그 양측이 기대하고 어떻게 대화를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 시사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어떤 부분입니까? 북측은 이제 새해 첫 선물로 값비싼 결과물을 만들자. 리성권. 이것은 북측이 이번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많은 걸 기대한다. 이건 또 김정은의 아마 특별한 지시를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 조명균 통일부 조명균 장관께서는 의지와 끈기를 가지고 이 회담을 잘 해나가자. 이것은 이 회담이 쉽지 않은 회담임을 이제 마음에 담고서 여러 가지 이게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제에도 남북 관계 개선 전반을 이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회담은 우리만 하는 회담이 아니라 지금 북한의 그 핵 미사일 그러한 핵 미사일을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 대한 국제사회 전체의 그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회담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 그런 점에서 양측의 어떤 그 지금 그 마음가짐이랄까 회담에 임하는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설날 얘기를 하면서 조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에 저 회담 쭉 진행 정령을 보면
회담 대표단 포맷도 우리가 정한 대로, 예. 시간 장소도 우리가 정한 대로, 그렇죠. 그리고 저 오는 것도 사실은 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 걸어서 평화의 집까지 왔다는 말이죠. 군사 분계선을 예. 걸어서 넘어온 것이. 그 시작 시간도 우리 시간에 맞춰서 10시, 자기들 네. 시간에 맞춰서 우리 10시 반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작은 것들은 다 내줘라. 아. 우리는 이제 큰 거 한 방 건지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예. 이 기본 기조연설에서 6.15 공동선언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회담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는가 하는 암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예. 결국은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고, 예. 마지막 발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번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회담 전반을 공개를 하면 좋겠는데, 예. 규칙이 비공개로 하자 그러니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자들에게 공개하자. 이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다는 소리고요. 예. 결국은 분위기를 북한이 의도하는 분위기로 회담 전체를 끌어가겠다.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조명근 장관이 저 스케이트 탄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이번 회담을 치밀하게 준비해 그러게요. 오느냐,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것 같아요. 예, 조명균 장관이 흑백 사진과 함께 본인이 어렸을 때 스케이트 선수였다라는 걸 얘기한 게 어제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불쑥 꺼낸 걸 보면 이건 철저하게 준비해 온 내용이구나. 그렇죠. 그냥 꺼낸 얘기 아니구나. 그냥 꺼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 저 사람들도 그 수차례의 이야기를 거쳐서, 모의 회담들을 거쳐서 이선건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6월 달에 뭐 사실 뭐 조카가 6월 달에 태어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빗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북한이 회담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아까 제가 잠깐 사진으로 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북한 측 수석 대표단이 이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오는 장면을 저희한테 이제 공개를 했다면, 지금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 곳이 불과 얼마 몇 달 전에 북한군 오청성 병사가 사지를 건너서, 지금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서 왔지만,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청성 병사가 건너온 곳이잖아요. 아마 북한에서 저 사실을 모르지 않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넘어왔다는 것, 저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번 회담이 예. 2년여 만에 열리는 그러한 회담이고, 또 하여튼 이 남북 분계선이라는 거는 뭐 북한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건 글쎄요, 과거에 자동차도 이용한 적이 있고, 이제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 더 회담에 임하는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와 입장, 네. 또 그런 것을 좀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걸어서 내려온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좀 짐작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합상이 이제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이제 11시가 다 돼 갑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평창 올림픽에 이제 집중하겠다는 생각. 물론 그게 잘 되고 나면 그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들이지만, 지금 북한에서 리성건이 먼저 6.15 공동선언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 처음에 저쪽에서 뭔가 화두를 던지고, 평창은 나중에 하시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회담을 시작할 때 이제 기자들 불러놓고 한 10분 덕담을 하고, 예. 기자들 내보내고 상대편 단장들이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대표당 어느 사람들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진짜 회담은 지금부터 이제 그렇군요.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12시에 이제 식사를 하는 거 보면 아까 기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측에서 제공하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 집에서, 평화의 집에서 밥을 먹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돌아가서 이전에 먹죠. 수틀리면 자기네 가서 밥 먹고, 거기 또 왜 그런가 하면 통일각이 회담 백업하는 장소거든요. 예, 북한에서는. 예. 그리고 구디에는 군인들이 있어요. 아.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 회담이 잘 되는 분위기를 하나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제공한 도시락이나 뷔페를 먹으면 예. 오후 회담도 괜찮게 진행될 것 같다. 근데 밥 먹는 뭔가 것만. 탁 부딪혔으면 네. 우리 밥 먹고 오겠시오 하고 가면, 아. 그다음에 이게 회담이 조금 초기부터 좀
힘들구나 이런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저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 이야기를 봐서는 어쨌든 화두는 남북 관계가 지금 온 강토보다 더 꽁꽁 얼어 있다. 예. 그러면서 6.15 선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전반적인 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서 화두를 딱 던졌단 말이죠. 그럼 우리 조명근 장관의 그 속내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뭐 저희는 그 이번 회담이 이제 과거에도 뭐 남북 회담들이 많이 열렸습니다만은 그 중요성을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이번에 회담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남북 간의 뭐 대화의 물꼬를 처음 튼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 우리는 이제 큰 호흡으로 이것이 지금 왜 그럼 이번 회담이 2년여 동안 지금 안 열렸느냐. 그렇죠. 그것은 예. 북한의 그 핵 미사일 도발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해서 그것을 두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결국은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 남북이 대조하게 됐는데 네. 이것은 지금은 뭡니까 국제사회가 핵 도발에 대해서 지금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고 예. 그동안에 뭐 북한은 거기에 지지 않고 계속 지금 도발을 이어왔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 상황이 뭐 최고조에 지금 예. 한국 전쟁 이후에 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그런 것을 잃지 말고 지금 북한의 어떤 그런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창에 이제 오게 될 텐데 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북한이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성급하게 지금 금강산 재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면은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성고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회담 공개하고 싶지만 비공개에 동의했다. 뭐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비공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연설은 공개를 좀 해도 좋은데 예. 회담 내용은 우리는 비공개로 하자.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근데 북한은 아예 잡더리를 하고 공개를 하자다. 전 민족이 보고 전 세계가 보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회담의 분위기를 끌고 가고 평창 올림픽을 걸어서 이를테면 3차원 방정식 같은 걸 우리한테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명근 장관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대표단이 조명근 장관이나 천혜성 실장이나 천혜성 차관이나 그다음에 안문현 심의관이나 예. 다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침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성근은 약간 흥분하는 스타일이고 예. 그렇지만 또 황충성이라 이런 사람들 전정수나 이건 전문 회담 일꾼이고 네. 우리가 결코 밀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사전에 많은 연습들을 했고 북한이 어떻게 나오려라는 걸 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던진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나오려고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평창 올림픽으로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조명근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분하게 네. 끈기 있게 가자는데 저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그러다. 이 회담의 모멘텀을 일단은 살리는 대로 가야지 네. 여기다 개성 끌어넣고 금강산 끌어넣고 5.24 제재조치 끌어넣고 유엔 제재 끌어넣으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고 평창 올림픽도 힘들어질 수도 있다. 예. 지금 사실 당장 뭐 평창 올림픽이 어떻게 이제 참가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제 딱 평창 올림픽이 한 달 남았는데 일단은 뭐 선수단 보내고요. 응원단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저쪽 북한에서 대표단으로 내려올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벌써 나오는 얘기가 뭐 최룡해가 단장으로 내려온다. 최용해. 네. 그리고 또 뭐 김여정이 올 수도 있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실 모란봉 악단도 북한 대북 제재 명단에 들어가 있고 최용해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이렇다면 일정 부분은 이걸 풀어줘야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줘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벌써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통일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미국이나 이제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평창 올림픽 참여하는 거 100% 지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계기로 해서 이게 대북 제재가 좀 무너진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단히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지금 물샐 틈 없는 그 대북 제재와 지금 압박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도 독자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북한의 그 평창 참가가 이루어지려면은 뭐 그런 일부 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올림픽 기간 중에만 그걸 예. 풀렀는지 또 남북회담 이번에 결과가 좋아서 그게 이제 제재 뭐 해제 방향으로 방향을 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번 그 남북 회담은 이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예. 이게 국제사회 전체가 해야 된다. 네. 미국이 있고 또 일본이 있고 또 유엔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도 면밀하게 네. 북한의 어떤 그런 그 평화 공세랄까 선전에 네. 휘둘리지 않는 아하. 그러한 회담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까지 북한의 정확한 노림수, 오전 분위기, 뭐 모두 발언만 듣고 저희가 사전에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떨까요? 북한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건 뭘까요? 개성공단일까요? 금강산 관광 재개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뭐 유엔 제재를 풀거나 느슨하게 하는 게 자기네 제일 지금 급선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령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원래대로 하면 최령이는 당 조직 지도 부분을 책임져 있으니까 이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인천에 올 때는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그러네요. 왔는데 네. 만약 김정은이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최령회를 보내서 유엔 제재를 상징적인 것부터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보기에는 최희라고 하는 사람도 당중앙위원회 선전 담당 부위원장입니다. 네네. 그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최희가 최령회보다는 급수가 떨어지지만 또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니까 부위원장은 그 밑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최령회보다는 최희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사실 최령회를 보내겠다 그러는 건 회담 분위기가 평창올림픽을 약간 이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분명하게 읽히니까 제재를 허물어 보겠다. 김정은이가 거기까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올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고 유엔 제재하고 어떻게 상충되는지는 국제사회와 미국과 우방국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 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내보내드리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판문점 이게 저희 회담 장소에서 바로 행랑으로 그림을 받아서 영상을 받아서요 바로 생방송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작은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장 그림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육성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창올림픽 이제 한 달 남았고 이 문제는 평창올림픽까지 만약에 와서 잘 치러졌습니다. 저희가 일단 한미 군사훈련을 4월 초로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4월 초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그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훈련을 다시 이제 재개가 아니고 원래 하던 걸 늦춰놓은 거잖아요. 하게 될 경우 북한이 아니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다시 훈련을 한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혹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북한으로서는 뭐 연기가 아니라 이제 중단 방향으로 아마 가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에 중국이 이제 쌍중단이라는 그러한 그 하나의 제안을 해왔는데 이 쌍중단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북한은 이제 그 핵미사일을 불법으로 지금 국제사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의사에 반해서 지금 해오는 불법 그러한 그 개발이었고 네. 이 훈련이라는 건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이것은 전혀 불법성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논리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휘둘리지 말고 이 훈련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앞으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남북 대화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입장을 전달을 해서 지금 그것을 넘어서 훈련이라는 걸 넘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포기시키느냐 약간 큰 산이 있는데 그것은 개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은 큰 산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북한 측에 확고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그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화면을 보더라도 리성권 위원장은 뭐가 좋은지 굉장히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고요.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근엄하고 신중한 표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조금 전 아까 제가 잠시 전해드렸던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의 모두 발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심의 열망은 그 강렬함에 의해서 오늘 북남 고위급 회담이라는 이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교회에게 새해 첫 선물 또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온결의 새해 첫 선물, 그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고자 한다. 그 값비싼 결과물이 우리는 평창올림픽이 평화롭게, 북한과 함께 평화롭게 치러지는 것을 원하는 것일 거고요. 북한 입장에선 이 값비싼 결과물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기 발언에서 제가 제일 주목되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글자요, 예. 새해 첫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네요. 첫 선물은 올림픽일 수 있는데 네. 둘째 선물은 전쟁의 기운을 몰아내는 한미 군사 훈련의 연기나 무한한 중단 같은 것이 결에게 주는 두 번째 선물일 가능성이 첫 번째. 첫이라고 새 선물을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새 첫 선물이라고 하고 이게 다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물 다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네. 자기네가 이제까지 모든 것을 호의를 담아서 당신들을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고 네. 그래서 평창올림픽도 우리가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들도 우리 결에게 뭐 선물을 줄 거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첫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성균 위원장 걸어 나오는 걸 보면 왼쪽 가슴에 배지를 달았는데 저게 김일성, 김정일 그 배지인가요?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아침에 이제 태극기하고 밑에 평창 로고를 붙인 이제 배지를 착용을 했고요. 지금 얼핏 보기엔 자세히 가까이는 안 보이는데 저 빨간색으로 된 그 리성권 위원장의 가슴에 붙은 게 제가 얼핏 보기에는 네. 쌍상이라고 그래서 김정일, 김일성이 같이 있는 초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금 요즘에 김정은도 잘 안 차고 신년사에 나오고. 김정은은 자기 시대를 이제 가겠다는 뜻으로 안 찬 거고 예. 그 사람 안 차는 거야 뭘 알겠습니까? 근데 예. 저 사람들은 꼭 차야 되는 의무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김일성, 김정일 아니라 두 명이 같이 있는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쌍상. 예. 두 명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쌍상으로 보입니다. 예. 자, 사실 아까 저는 아침에 통일부 이제 동아일보에 보도된 거지만 통일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대화를 다시 2년 만에 만났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새쌍둥이 났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새쌍둥이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술에 배부르리하고 이제 같은 맥락의 단어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남북 대화 이제 통신성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연결선을 물론 뭐 그동안 계속 북한이 끊어왔지 우리가 끊는 건 아닙니다만 그걸 이제 유지하면서 어떻게 남북 관계를 이어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예상을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이번에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은 남북 관계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 도발하고 있는 핵미사일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것을 중단시키고 어떻게 이제 포기시키느냐 하는 그 종착역까지 보고서 이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미북 간에 네. 이제 협상을 통해서 뭐 과거에 이제 중단시킨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항상 북한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하나의 나라로 이제 미국을 지목을 해서 항상 미국과의 관계 개선 또 미국으로부터의 자기들이 느끼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예. 안전 보장 네.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직접 가겠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네. 어떤 때는 이 서울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킨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예. 꼭지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 서울을 통해서 워싱턴으로 가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네. 이것을 이어가서 미북 간에 이게 앞으로 이제 육자회담을 통해서 그동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구도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 어떤 구도를 또 만들어서 이걸 해결할지 이제 뭐 저희가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큰 틀에서 계속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남북 관계 차원에만 머무르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원하는 바를 얻기 어렵고 북한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가져갈 것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네. 이번 회담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남북 수석 대표가 2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물 얘기도 하고요, 스케이트 얘기도 하면서 모두 발언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자, 이후로 들어오는 속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결과물도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 우리만 관심을 기울이고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국제사회도 정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북을 넘어서 북미 대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럼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김정환 기자 나와 주시죠.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미 군사 훈련 등과 같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에 따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역시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그리고 올림픽 문제에 국한해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 문제, 개선공단 재개 등과 같은 문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내 목소리도 있어서 한미 간의 조율 역시 물밑에서 뜨겁게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회담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노리 방위상 그리고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금 전 오늘 오전 통화를 하고 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어떤 변화 없이는 북미 간의 대화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미국과 일본이 이와 같은 통화를 한 것 역시 대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그리고 통남 공미에 대한 어떤 견제구를 날리겠다는 일본과 미국의 목소리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759일 만에 그야말로 남북이 마주 앉았습니다. 설레기도 하면서 굉장히 긴장된 순간인데요. 특히 지금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인데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 기자, 다행히 그래도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회의가 시작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남북이 서로 협의한 대로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남북 간 판문점 연락 채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만큼 이번에도 10시 30분에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측의 수석대표는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죠. 조명균 수석대표 양 옆에는 천혜성 통일부 차관, 그리고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앉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 천혜성 통일부 차관 맞은편에는 전종수 조평통위원장이 앉을 걸로 보이고요. 또 노태강 문체부 2차관 맞은편에는 카운터파트인 원기루 체육성 부장이 앉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판문점을 바라보는 저희도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데 통일부는 사실 회담 상황이 전체가 비공개잖아요. 근데 우리 측은 CCTV로 다 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비공개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남측 회담본부에선 그리고 청와대에선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평화의 집에 설치된 CCTV 때문인데 단 여기에는 우리 측에서 열리는 만큼 홈그라운드 이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네, CCTV를 통해 우리는 영상과 음성 모두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음성만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하자면 우리 측은 이 북한 대표들의 얼굴 표정이며 목소리 하나하나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휘부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한마디를 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위를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고마워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설날에 만나는데 아이고 올해 자기가 대학 간다는 게입니다. 벌써 대학에 가? 그 조카가 2000년 6월 달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걔한테 벌써 18년이 됐구나.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2번씩이나 벌써 지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뒤돌아보면은 6.15 시대 그 모든 것이 다 기중하고 불이운 것이었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예로부터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촌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촌심에 받들려서 오늘 이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교례에게 새해 첫 선물 또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저희가 체험을 했고 또 우리 민심은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심이 또 천심이고 그런 민심에 저희가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 회담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잘 이겨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논의하는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우리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인데 이 동계올림픽,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겨울이 좀 춥고 눈도 많이 내려서 올림픽, 겨울올림픽 대표단 귀한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랜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 이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의 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와 끈기를 갖고 저희가 회담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저희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오늘 힘에 부응하는 좋은 선물을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혼자 간 것보다 그걸 때 장관 선생이 이제 평창 올림픽부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유년 시절에 스케이트 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시작부터 이거 스케이트 그거 탔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동심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불결한 게 없습니다. 이런 그때 그 마음을 되살린다면 오늘 북남 고위급 회담 이 마당이 순수한 또 우리 자각된 그것이 이제 합쳐지면은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담 형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위급 회담을 지켜보는 내의 이목이 강렬하고 또 기대도 큰 것만큼 우리 측에서는 저리 공개를 해서 이 실황이 다 어민족이 전달되면 어디인가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저희가 또 기자분들과 함께 공개회의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무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거는 민심의 기대가 큰 것만큼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의지와 끈기를 갖고 회담을 끌어가자 이렇게 말했고 리성권 조평통위원장도 새해 첫 선물로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모두 발언 치고 굉장히 순조로운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회담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회담 분위기가 좋으면 사실 기본적으로 점심은 당연히 넘길 것 같은데 점심은 어떻게 먹죠? 네, 그렇습니다. 식사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통상 우리 측에서 회담이 열리는 만큼 식사는 우리 측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 오전 회의가 12시쯤 끝나는데 이 무렵쯤에 식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남북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함께 식사를 하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네, 회담장 뒤편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각각 따로 식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 북측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각으로 넘어가서 북측의 통일각으로 넘어가서 네. 따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점심때쯤에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북측이 북한 측에 넘어가서 식사를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 회담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그 남북 개성공단 비대위 소속 기업인들도 오셔서 개성공단도 재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혔거든요. 많은 이들이 남북 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는 만큼 모쪼록 저곳 판문점에서 이뤄지는 남북회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스튜디오 불러보겠습니다. 천상철 앵커 나와주시죠. 네, 성시현 앵커 잘 들었습니다.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조금 전 시작됐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북이 회담장에 마주 앉은 게 벌써 2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DJ 정부에서 왜 얼마나 긴장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명균 장관 오늘 각오를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담 본부를 출발한 우리 대표단은 오전 8시 46분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양복을 입었고 또 왼쪽에는 태극기, 오른쪽에는 평창을 상징하는 평창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 평화의 집 1층 로비에서 출발한 1층 로비에 도착한 조명균 장관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는데요. 매우 짧은 소감인데 잘 준비해서 하겠다 이런 짧은 소감만 네. 남겼습니다. 먼저 도착한 우리 측 대표단은요. 1층 로비에서 9시 35분쯤에 북측 대표단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 서로 반갑다, 환영한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덕담을 주고받았고요. 또 북측 대표단은 회담 직전이죠. 오전 9시 30분쯤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동안은 우리 측이 북측에 위치한 판문각에 이 승용차를 직접 그쵸? 보내서 네. 이 차를 타고 왔었거든요. 차를 타고 왔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약 250m 되는 거리를 직접 걸어서 평화의 집까지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이 취재진의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앞으로 회담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관측을 내놨습니다. 네, 북한 측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토비대교 앞에는요, 사실 여기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가 한국말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지만 중국어도 들리고요, 일본어도 들리고요, 저기 뭐 미국 기자들도 보입니다. 그만큼 2년 만에 남북 대화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회담은 비공개잖아요. 기자들이 드릴 수 있는 건 그 회담 시작하기 전에 만났을 때 약간 짧은 모두 발언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이 통상 회의 시작에 앞서 이 악수를 나눈 양측은 짧은 인사말만 주고받습니다. 이어 회담장에 들어간 취재진은 전면 비공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회담장을 밖으로 빠져나와서 평화의 집 인근에 위치한 이 자유의 집으로 대기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짧은 모두 발언에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 회담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모두 발언이긴 하지만요. 이 기조 발언에는 통상 이제 회담 대표단들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표출을 하기 때문에 이 관심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회담 분위기를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뼈가 있는 말이 네. 오가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관례상 이 회담에는 사자성어를 서로 주고받곤 합니다. 아직 우리 대표단 혹은 북측 대표단이 어떤 사자성어를 표현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 이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2013년이죠. 개성공단 그 이후로 갈등이 증폭이 돼서 네. 남북이 마주 앉았을 때 이 우리 측은 산중수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이 산중수복은 갈 길이 먼데 앞은 보이지 않고 난제가 가득하다라는 뜻인데 이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해준 사자성어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모두 발언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그 들어가기 전에 북한 측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진지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봐서는 좀 좋은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판문점 평화의 집에선 2년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규 통일부 장관과 리성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런저런 말,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로 회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데이 라이브는 남북 회담의 기대감을 반영해 2원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성시현 앵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시현 앵커. 네, 성 앵커 뒤로 바리케이트가 보이는데 그것을 통과하면 판문점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곳 제가 있는 통일대교에서 10분 정도 차로 더 들어가면 바로 판문점이 있습니다. 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조금 전이죠. 10시에 시작됐는데요. 회담장과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제가 말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입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처럼 이곳의 기온도 지금 한 영하 6도, 한 영하 8도 정도로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남북 회담에 대한 기대감, 또 여기 정말 국내외 취재진들이 다 모였거든요. 이 취재 열기에 모처럼 정말 영상 날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좀 안개가 자욱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해가 들었고요. 또 이렇게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서 남북 관계에 봄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먼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로 가보겠습니다. 네, 김철웅 기자. 네, 우리 측 대표단이 오늘 오전 판문점으로 7시 가면서 30분쯤 조금은 상기된 조명균 표정을 통일부 장관을 보였는데 비롯한 우리 측 어땠습니까? 대표단 5명은 이곳 남북회담 본부를 떠나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번 회담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회담이라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첫걸음이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향후 군사적 긴장 완화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협력의 분야를 넓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명균 장관은 또 평창올림픽 마크에 대해 북한이 참가하면 평양,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에 3피읍이 되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 말고도 회담 의제가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 같은 건 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우리 정부도 이번 회담에서 당장의 성과를 내기보단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을 맞춰야 하고 악화돼 있는 국내 여론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대북 제재 일시 해제 등을 요구할 경우 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회담 전까지 우리 민족끼리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다가 회담 당일인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남북회담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